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수TV의 얼수입니다. 오늘은 코스페이시스의 가입 방법과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코스페이시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 영상은 주로 PC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웹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켜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호환성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롬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크롬을 이용해서 코스페이시스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코스페이시스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코스페이시스라고 한글로 쳐도 사이트가 바로 뜨지가 않습니다. 영어로 COSPACES라고 쳐야 나오니 플랫폼에서 검색하실 분들은 영어로 치시고요. 저는 그냥 주소창에 바로 cospacesys.io 쳐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코스페이시스에 처음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인데요. 처음은 이제 사인업, 가입하기를 눌러야겠죠. 그래서 사인업을 눌러서 들어가면 학생과 교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나눠주는 코드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교사가 방을 만들어서 그 코드를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은 학생은 자동으로 그 학급에 가입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코스페이시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생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사를 눌러서 교사로 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약관을 검토를 하셔서 쭉 내리셔서 동의합니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에는 본인 이름, 사용자 이름은 이제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적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계정 만들기를 하면은 여기 입력해 놓은 이메일로 컨펌 메일이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코스페이시스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 과정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구글로 가입을 하셔도 이제 잘 수월하게 작동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입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페이시스를 로그인하고 나시면은 이런 화면이 펼쳐질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프로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이디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도 바꿀 수 있고 언어도 뭐 한국어를 비롯해서 다른 언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아이콘도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걸로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쪽보다는 이 왼쪽이 중요한데요. 지금 처음은 내 학급으로 아마 시작되었을 거예요. 내 학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급을 만드실 때 사용하는 건데 학급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내 스페이스예요. 나의 공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Welcome to Cospacys Edu라는 하나의 장면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과 같이 떴는데 사실 여기가 영어로 채워져 있죠. 근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한글로 아주 낮은 실력이지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코스페이시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스페이시스의 기초적인 방법을 배워볼게요. 먼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왼쪽 위에 탭 버튼을 눌러 두 번째 장면으로 가주세요. 왼쪽 위에 보면은 이런 탭 버튼이 있죠. 이 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장면 1이, 이게 지금 장면 1인데 장면 2번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장면 2번을 클릭하니까 아주 깔끔하게 코스페이시스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컴퓨터에서의 코스페이시스 조작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은 그 상태에서 시점을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이동해 시켜 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면 카메라 위치가 변경됩니다. 아까는 회전만 가능했었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키를 움직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카메라 자체가 위치가 변경되는 겁니다.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스크롤을 통해서 축소 확대를 할 수 있다. 자, 위로 올리면은 확대가 되고요. 뒤로 당기면은 축소가 되네요. 네, 여기 귀엽게 말 같은 거 하나를
유니콘을 여기다가 숨겨놨네요. 자, 한 칸 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물을 선택하고 V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사물이 가운데로 와요. 저 여기 가운데에 조그만 G가 한 마리 있네요. 이 G를 선택을 하고 V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G에 상당히 가깝게 가운데로 딱 오게 되죠. 반면에 C키를 누르면 축소가 되며 구성한 전경이 보입니다. C키를 누르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전체적인 화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면 2번이 끝났고요. 기초적인 이동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반면에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손가락으로 기준을 잡고 다른 손가락으로 화면을 회전할 수 있다. 그렇죠? 기준점을 찍고 손가락을 돌리면 회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카메라의 위치를 바꿉니다. 아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움직였던 거는 한 손가락으로 했을 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두 손가락을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를 하면서 확대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손가락을 일자로 붙이고 이제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면은 수직으로 회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태블릿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이제 라이브러리 또 오브젝트 활용법이 나옵니다. 제 고양이가 라이브러리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왼쪽 밑에 라이브러리를 눌러 열어보세요. 이 왼쪽 밑에 보면은 라이브러리라고 쓰여 있는 게 있죠. 여기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는 코스페이시스에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업로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동물 쪽에 가면은 잃어버린 고양이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끌어서 가져오시면은 코스페이시스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브젝트의 기본 컨트롤이에요. 아무 오브젝트, 이런 하나하나의 사물을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오브젝트를 누르시고, 왼쪽 위에 있는 게 로테이션입니다. 회전 모드. 그러면 우리가 Z축, X축, Y축을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번역 모드라고, 약간 그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 Y축, Z축으로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회전을 간단하게 하려면 이 밑에 파란 원으로 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요 왼쪽 밑에 있는 키는 엘리베이션. 이거는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사이즈도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커지고 밑으로 내리면 작아집니다. 아주 작은 호랑이부터 큰 호랑이까지 만들 수가 있죠. 예, 뱅글뱅글 돌아가 있는 호랑이도 이제 원위치를 이런 식으로 시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오브젝트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곰의 색을 바꿔볼까요? 자, 곰이 졸려하고 있네요.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은 이 오브젝트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붙이다, 탈을 쓰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료로 가면은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저 곰의 색깔을 북극곰으로 하얗게 변경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자, Alt를 누르고 왼쪽 키를 누르고 Alt와 왼쪽 키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자동으로 대상이 복사됩니다. 울타리의 빈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울타리를 옆으로 옮기면은 새로운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지 않아도 오른쪽 키를 눌러서 복사를 누르면은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져요. 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되는데 업로드 한도에 도달했다고 지금은 안 되네요. 자, 한 칸 더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페이시스의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A키를 누르면 사물의 오브젝트를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옆 친구처럼 나도 말을 타고 싶어. 우선 말에 어디에 태워야 될까요? 네, 그렇죠. 말의 등에 태워야겠죠. 그래서 말이 애니메이션을 하게 하면은 애니메이션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됐고요. 이제 카메라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버튼, 놀기 버튼을 눌러서 화면으로 넘어가 보세요 라고 하는데, 오른쪽 위에 놀기를 누르면은 여기 앞에 있었던 이제 카메라가 보고 있는 시선, 그 시선이 우리가 실제 플레이했을 때 그 화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WASD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점프를 스페이스바로 할 수 있었죠. 근데 카메라에는 4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고정시킬 수 있고요. 지금은 걷게 할 수 있는 걷는 방법이 있고요. 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회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뒤로 가기를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가서 벽 너머를 보세요. 자, 여기가 벽 너머죠. 그래서 오른쪽 키를, 카메라를 오른쪽 키를 눌러서 여기에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은 카메라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 위치에 시키면은 이제 움직이지는 못하고 360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만약에 내가 날다로 했다 그러면은 날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전하다 를 선택을 하면은 이것도 고정이랑 비슷한데 회전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요.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페이시스의 기본적인 이동 방법이라든지 인터페이스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장면을 구성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장면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얼쑤TV의 얼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힘이 됩니다. 질문하실 내용, 재미있던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얼쑤!